노년 재혼은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찾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으로만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며 오늘은 노년 재혼의 현실과 장단점,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노년 재혼의 동기와 현실적인 이유.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 노년 재혼의 가장 큰 동기는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죠.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노년기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선택.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나 간병 문제를 분담하기 위해 재혼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는 현실적인 동기이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 재혼은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반대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부모를 보며 자녀들이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부모의 재혼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혼 전에 자녀와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재혼이 가져오는 장점과 행복. 새로운 인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재혼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일상을 공유하며 혼자가 아니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적 안정과 동반자로부터 얻는 위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활동 및 일상에서의 활력 증가. 재혼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죠. 이러한 활동은 일상 속 무료함을 줄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재혼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혼 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갈등. 경제적 갈등, 자산 분배와 비용 문제. 재혼 과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산 분배, 생활비 부담, 의료비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재산 상속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혼 전 이런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노년 재혼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재혼이 자산 상속 문제나 가족 내 권력 구조 변화로 이어질 경우 자녀들이 재혼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새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관계 형성도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과 이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와 간병 역할에 대한 부담.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혼 과정에서 간병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와 간병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책임감의 부담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서로의 한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재혼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경제적 상황과 재산 분할 문제 확인하기. 재혼 전에는 경제적 상황과 재산 분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공개하고 결혼 후 경제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상속 문제는 자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예방하세요. 경제적인 투명성은 재혼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족 간 소통과 자녀들의 의견 듣기.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재혼을 결정하면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족 전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자녀들도 점차 재혼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 간의 소통은 재혼 후 관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조화 여부 점검하기. 재혼 전에 서로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일상 습관, 건강 관리 방식, 취미 등을 공유하며 어떤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치관이 지나치게 다르다면 재혼 후 충돌이 잦아질 수 있으니 결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계를 다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재혼 후의 삶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노년 재혼의 성공을 위한 팁. 현실적인 기대와 서로의 역할 설정하기. 노년 재혼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현실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솔직히 논의하며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세요. 특히 감정적인 만족뿐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 쌓기. 재혼의 성공 여부는 신뢰를 얼마나 잘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문제를 미루지 않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개방적인 대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형성된 신뢰는 재혼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결혼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계 다지기. 재혼은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데이트 기간 동안 서로의 성격, 생활 방식,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세요. 짧은 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관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면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재혼은 신중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임을 기억하세요. 노년 재혼은 삶에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재혼 생활을 위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고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재혼을 계획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의 삶을 만들어가요.
70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확 늙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꾸준히 관리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에도 건강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규칙적인 신체 활동 몸을 움직이면 늙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건강 지키기.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은 신체 에너지를 높이고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노화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기분도 좋아지고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육 감소 예방하기. 7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커지죠.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아령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보호해줍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가벼운 움직임으로 활력 더하기.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짧은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관절이 유연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려보세요. 2. 균형 잡힌 식단 노화를 늦추는 영양 관리. 노년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섭취하기. 70대에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같은 필수 영양소가 더 중요해집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면역력을 유지해주며 칼슘과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해줍니다. 콩, 생선, 우유, 녹색 채소 같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올바른 영양 섭취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금, 당분 줄이기와 항산화 음식 챙기기. 짠 음식과 단 음식은 몸에 부담을 주고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처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특히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같은 음식은 세포 노화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조금씩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끼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수분 섭취는 체내 순환을 도와주고 피부와 관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노화를 늦추는데 큰 힘이 됩니다. 3. 마음의 건강 긍정적인 태도가 노화를 늦춘다. 스트레스 관리로 젊은 마음 유지하기.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산책 같은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몸의 면역력도 높아지고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소한 행복 찾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삶이 한결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감사할 일을 떠올리고 작은 일에서도 행복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맛있는 한 끼를 즐기는 것도 소중한 행복입니다. 감사와 행복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활력이 커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서적 안정 찾기. 사람들과의 소통은 정서적 안정과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꾸준히 대화하고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에너지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보세요. 4. 생활 습관 개선 하루하루가 젊어지는 비결.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으로 에너지 회복. 70대 이후에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휴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여보세요. 밤에 깊은 잠을 자야 몸과 마음이 더 빨리 회복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 과음 등 나쁜 습관을 멀리하기. 흡연과 과음은 노화를 가속화하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담배는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음주도 적정선을 지키며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을 실천해 보세요.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 쌓기.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 하루 한 권의 책 읽기 등 간단한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과 활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더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배움과 새로운 도전. 새로운 취미로 삶에 활력 더하기. 새로운 취미는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등 좋아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일상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즐거움을 느끼며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독서와 학습으로 지적 자극 유지. 독서는 노년기의 뇌를 젊게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또한 인터넷 강의나 지역 강좌를 통해 학습 기회를 활용하면 삶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태도가 삶의 열정을 되살린다. 도전은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더 흥미롭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평소 두려워했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삶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자신감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70대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노화도 천천히 찾아옵니다. 70대에 한 번에 늙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 작은 생활 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운동, 식단, 마음의 태도,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노화를 늦추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노화를 늦추는 비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나눠보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곤 하죠. 사실 우울증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에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환경적 요인도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70대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의 주요 증상과 극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울증이 노년기에 흔한 이유. 신체적 건강 문제와 노화로 인한 변화.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약해지면서 정서적인 변화가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은 일상의 불편함을 증가시키며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더 큰 무기력감을 불러오죠. 노화로 인해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거리감과 사회적 고립.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족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에 독립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서 가족 간의 교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활동하던 직장이나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면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도 고립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큰 요인입니다. 삶의 변화로 인한 정서적 충격. 노년기에는 은퇴, 배우자의 사별, 친구와의 이별 등 큰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의 목적이나 일상의 루틴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정서적 불안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이런 감정이 쌓여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2. 70대 우울증의 주요 증상. 식욕 변화와 체중 감소 또는 증가. 우울증이 있으면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 음식을 거의 먹지 않거나 반대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과식하게 되기도 하죠. 특히 평소와 다른 식습관이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우울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줄거나 늘어나면서 신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사량의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장애와 피로감. 우울증은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으로 밤에 잠들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오래 자는 과다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수면 문제와 함께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함과 흥미 상실. 예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들이 더 이상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지죠. 이런 무기력함은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니라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이런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우울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방법. 기억력 문제와 의욕 저하의 차이점. 우울증과 치매는 증상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주로 의욕 저하와 흥미 상실이 중심이며 기억력 문제가 있더라도 집중력 부족이나 무기력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치매는 기억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됩니다. 만약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세요. 인지 기능의 변화와 정서적 상태.
우울증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며 감정적으로 침체된 상태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는 뇌의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며 내가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 환자는 본인의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력 저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기능 변화와 정서적 상태의 차이를 이해하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이유. 우울증과 치매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간단한 증상만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심리검사나 뇌 MRI 같은 구체적인 검사를 진행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4.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의 중요성. 규칙적인 생활은 우울증 극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일상의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은 우울감을 해소하고 몸의 에너지를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부담 없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과 몸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와 사회적 활동으로 마음 돌보기. 우울증 극복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책 읽기, 그림 그리기, 가드닝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세요. 또한 친구나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해 보세요. 이런 활동들은 우울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받기. 가족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는 우울증 극복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5. 예방을 위한 일상 관리 팁.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마음 유지하기. 우울증 예방에는 긍정적인 사고와 감사하는 태도가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스스로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 일기를 쓰거나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습관이 몸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행복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단과 수면 습관. 균형 잡힌 식단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며 몸의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수면은 정서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이 일상의 활력을 유지해 줍니다. 정기적인 건강 점검과 심리 상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꾸준한 점검은 우울증을 예방하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70대에도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과 극복 방법을 기억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심하게 돌보는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우울증은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과 관심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